벌써 500만 관중을 돌파하고 사상 처음으로 한 해 800만 관중을 바라볼 정도로 흥행몰이에 나선 프로야구계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승부 조작에 불법 도박 사이트 연루까지 선수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NC 다이나스 소속의 이태양 선수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일단 불구속 기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 자체가 말이죠. 야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승패를 선수가 다 영향을 끼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투수에 있어서 그 첫 회, 1회에 볼 넷을 이제 내주거나 아니면 1실점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승부를 조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 타자가 사실은 이제 헛스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볼넷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실패를 한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압력을 받았고 성공을 한 경우에는 이번 그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 2천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현재 예.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네, 사실 4년 전에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데 당시 야구계를 뒤흔들 정도로 큰 파문이었는데 주로 투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조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키퍼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농구 경기는 주로 이제 그 감독이 이른바 그 포섭이 대상이 되고 야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투수 더군다나 그 1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작과 관련된 거, 방법과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회에 그 상당히 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볼넷을 주거나 아니면 1실점을 하게 되거나 이와 같은 그 이제 상황인 것인데, 근데 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양 선수는 그 국가대표에서 이제 세계 청소년에서 상당히 그 활약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 작년에는 뭐 10승까지 한 이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볼넷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 근데 변명할 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넷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투수가 1회에 그 방법을 상당히 조작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태양 선수하고 넥센 입단 동기입니다만 지금 상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우람 선수. 네, 네, 네. 이 선수도 역시 그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브로커들한테 그 주요 선수들이 이렇게 포섭을 당하는데 이번 그 문호남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먼저 기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충격이고요. 물론 이제 문호남 선수 자체는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의 근거 자체는 이태양 선수하고 이제 곧 이태양 선수가 매형이 이제 될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나와 지금 사귀기 때문에. 그런데 매형에게 내가 과연 이제 그런 제안을 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기획을 해서 먼저 접근했다고 한다면 돈을 사실은 내가 이태양 선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이유로 현재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기타 문자라든가 또 방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은 문호남 선수가 먼저 접근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이 삼성의 안지만 선수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그 2014년도에 소위 말해서 그 마카오에 그 원정 도박을 갔다라고 하는 이제 혐의로 조사를 계속 있었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직폭력배가 그 VIP 룸이라고 하는 그 정키빵,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소개도 하고 항공료도 내주고 또 체류비에 있어서 일정한 커미션도 받고, 근데 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이제 혐의가 이제 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상당 부분 운영을 한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상대방이 그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뭐 이제 돈을 뭐 주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안지만 선수 자체는 그것은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업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나는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면은 스포츠 정신은 간 데가 없고 돈에만 쩐의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프로야구 선수하면 보통 최소 억대 연봉 이상의 많은 돈을 받는데
그런 선수들이 왜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프로야구 선수가 그와 같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연봉이 낮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뭐 박탈감도 있을 테고, 이른바 이제 이런 스포츠 업계에서 스폰서라고 하는 또는 뭐 큰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수들을 포섭을 합니다. 예. 그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일정한 영향력을 평상시에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매개고리가 돼서 결국은 이 승부 조작에 가담하게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유학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의 어쨌든 거액에 대한 뭐 욕심, 그 유혹에 사실 쉽게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성장 과정에서, 스포츠 선수로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일정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적을 올려야 그 대학교 간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서로 양보해주거나 뭐 선배가 가기 위해서 뭐 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하는 인식도 부족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 고속도로 추돌 사고, 결국 사고 원인은 이 졸음 운전이었는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게 사고 낸 버스 기사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이 3번이나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말했으니 그 삼진아웃제죠. 예. 그런데 우리 그 법제도의 하나의 뭐 흠일 수가 있는데, 2년이 그 경과되게 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 비록 삼진아웃제로 음주운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다시 대형 운전 면허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그 운송급 회사가 좀 더 꼼꼼하게 채용 절차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그 3번이나 단속에 불이익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채용 절차를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외국과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외국에는 삼진 아웃제가 되게 되면 영구히 운전 면허를 사실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나라 그 법제도의 하나의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번과 같은 그 대형 버스 사고가 한 해에 8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고의 원인의 절반이 안전 불감증,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입니다만은. 예,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 주의 의무 자체를 이제 게을리한 거, 뭐 전방 예. 주시 의무라든가,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와 같이 이제 그 개인의 그 부주의 그 플러스 사실은 이제 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 왜냐하면 근무 시간 자체를 빡빡하게 이제 하는 이유 같은 거,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 하루에 특정 장소에 가서 빨리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 예. 이와 같은 복합적인 것이 이번 참사의 그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1%로 거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이게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라 그러면 뭐 과속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를테면 전방 그 주시 의무라든가, 예. 또는 이제 그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 그래서 그 업무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자체를 상당히 게을리한 거. 이것이 이제 그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안전 운전 의무 그 불이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 화물차나 버스 차량 등에는 이 운행 기록 장치를 달도록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외국과 또 우리가 부족한 법제도 같은데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른바 그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는 불시에 경찰이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지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라든가 휴식 시간이라든가 연속 운행 시간에 어긋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벌금을 과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연속으로 10시간 휴식 시간이 의무화되게 있다가 하다든가, 또는 4시간으로 계속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 거.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기록에 그 다 나와 있게 되는 것을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용지물화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10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휴게 시간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 법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차량은 사고가 한 번 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그 대형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 법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의하면 하루에 이제 8시간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 거기에 예외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운수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나 이렇게 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17시간씩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휴게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과연 운수업을 예외 조항으로 계속 둬야 되는가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경찰들도 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일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암행 순찰 차량뿐만이 아니고 좀 더 가시적인 경찰력 확보 같은 거 이것도 이런 대형 참사를 막는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통 외국 여행 때 그 버스 패키지 여행하는 여행객 경우를 보면은 운전기사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여행 코스 다 조정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불가능할까요? 그냥 그것이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그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는 수익을 빨리 내야 되고 또 사실은 승객들도 휴식 시간을 운전기사가 갖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 다음 행성지로 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휴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계속적인 업무 압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른바 졸음 운전 자체가 계속 누적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이제 운수업에 있어서 휴게 시간이라든가 연속 운전 시간 등에 있어서의 재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주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 이른바 축사 노예 사건인데 19년 동안 직접 장애인을 강제 노역시킨 부부가 이제 붙잡혔는데 경찰이 어떤 혐의로 보고 있고 부부는 이제 죄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인 것이죠. 강제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제 일을 시켰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혐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이분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금 체불 사항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때렸다든가 구타했다든가 등의 종합적인 학대는 하지 않았다. 현재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 피해자도 지금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피해자 정황하고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자체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함께 동석을 해서 차근차근 이 진술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한테 폭행을 달았다라고 하는 진술은 이제 확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1차 조사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주변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혐의 입증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범행 기간이 19년으로 상당히 긴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렇게 장애인 인권 짓밟은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좀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였죠. 사실은 이제 염전 노예 사건 등에 있어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 장애우들의 어떤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어쨌든 자기 결정권을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적인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이 장애적인 상황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장애인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또는 같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제 구성원이다 이렇게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철저한 또는 엄격한 양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